이러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죠. 제일 먼저 하는 판단이 고기가 빠졌다 예요. 그런데 고기가 빠지면 이유가 있죠. 노지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형 붕어나 잉어들이 막 이렇게 몸걸림 해서 붕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입 주변 걸림 해가지고 빠지거나, 아니면 잉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보니까 랜딩에 10분이 걸리거든요. 랜딩 10분이면 상황이 다 깨지죠. 1분 30초 고활성기에 보통 보면 1분 내외이죠. 1분 내외. 1분 내외로 구사하던 거를 10분 동안 씨름을 하면서 잉어들이 휘적거리고 다니면 상황 깨지죠.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회유 중인 붕어들이 집어가 되었다가 다시 회유로로 회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고기가 빠졌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고기가 빠졌다는 아니에요. 보통은 이런 경우들이에요. 이 회유로로 회귀하는 거는 추워지는 날씨 같으면 수온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법은 다시 집어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먼 곳, 깊은 곳을 공략하거나, 어차피 상황이 깨지면 다시 만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고기가 빠졌다 싶으면 지금 설명드린 이런 류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먼저 보셔야 돼요. 찌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기가 빠졌다고 할 때도 보면 건드림이 있는데 입질이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건드림들이 저활성기면 약하죠. 이걸 못 읽어가지고 빠졌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르게 봐야 되고요. 첫 번째 고기가 빠졌다는 이런 식으로 진짜 고기가 빠진 거고, 두 번째는 대류 발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이거예요. 대류가 발생하면 공략 위치가 달라져 버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 투척 구간입니다. 찌를 여기다 딱 던지면 그 밑에다가 채비가 안착이 딱 돼서 이 포지션에 자리를 딱 잡는 거죠. 이러면 여기 계속 집어를 하겠죠. 그런데 대류가 발생하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대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내가 찌를 이 자리에 계속 위에서 투척해서 놨어요. 그래서 찌를 이 지점에 세웠습니다. 자, 이 지점에 찌를 세웠어요. 찌의 좌표는 동일하게 했어요. 그런데 대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채비가 떡밥이 이 지점으로 옵니다. 찌는 위에 이쪽에 딱 찌는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실제로 떡밥은 1번 자리에 오는 거죠. 대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면 2번 자리로 오는 거죠. 들어오는 대류다 3번 자리로. 대류가 45도 왼쪽으로 들어온다 4번 자리로. 자, 그리고 대류가 이렇게 흐른다 5번 자리로. 그 다음에 대류가 이렇게 흐른다. 나가는데 45도다 6번 자리. 대류가 그냥 나가버린다 7번 자리. 나가는데 우측 45도다 8번 자리.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찌를 같은 자리에 세워도 안착 위치가 달라진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안착 위치가 달라져 본들 얼마나 될까? 그래도 내가 찌를 그 자리에 세웠으면 물속에서 움직여 본들 30-40cm 이내 아닐까?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30-40cm 이내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휘는 경우도 있어요. 쯔라시를 줘도 채비가 바닥에 닿을랑 말랑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와요. 지금 이 계절은 특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고활성기에는 이 정도 30-40cm의 좌우 유동은 입질 템포가 조금 느려질 뿐 입질 들어와요. 단 헛방의 빈도가 좀 높아지죠. 그래도 되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활성 저하가 시작되는 시기 있죠. 10월달 하순부터 여기는 템포 느려짐 이 정도가 아니고 입질이 안 들어와요. 건드림도 약해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이게 결과적으로
입질이 끊어졌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고기 빠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기가 빠진 게 아니고 위치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위치 변경이 일어났을까? 고기가 진짜 빠지면요, 이 좌표들 있죠, 좌표 어느 곳을 찍어도 건드림이 좋아지거나 입질이 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안 생겨요. 빠졌으니까 아예 없어요. 찌의 움직임이 전체죠. 한 70cm 제곱이죠. 평방. 이 안에 움직임 자체가 거의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입질이 뚝 끊긴 게 맞죠. 대류가 발생한다 하면 그냥 흐름에 맞게 찌를 12시에 세운다. 이거는 이제 초급자. 대류가 이게 초급자고요. 중급자부터는 12시에 세워보고 잘 안되면 좌표를 찍어봐야 돼요. 좌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좌표를 찍어서 실제로 고기가 빠진 건지 아니면 대류로 인해서 탄착군이 바뀐 건지, 실제로 내가 집어를 여기다가 2시간 동안 집어를 했는데 대류 때문에 찌는 똑바로 세웠는데 지금 내가 대류에서 들어가는 떡밥 자리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집어를 내 스스로 깨고 있잖아요. 여기다 계속 밥을 줘가지고 집어를 이 집어군을 깨버리죠. 그래서 몇 번 깨버리면 적당한 물량이 이리로 와버려요. 그러면 얘도 집어가 약해지고 얘도 어정쩡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낚시를 좀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집어가 깨지는 상태가 되죠. 낚시가 이상해지는 거죠. 분명히 나는 집어를 했는데 집어가 안 되고, 아니면 집어가 잘 돼 있다가 어느 순간 집어가 깨져 버리고, 알고 보면 내가 찌를 열심히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채비가 들어가는, 떡밥이 들어가는 지점은 여기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랑 이 사이에 어디에 계속 이 밥이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한 곳에만 딱 있던 게 점점 이렇게 넓어지죠. 그럼 고기 밀도가 별로 안 높은 활성기, 저활성기에서는 이렇게 넓어지면 입질이 뜨문뜨문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급자는 찌를 12시에 세우는 게 우선이고, 중급자부터는 찌를 세워보고 좌표를 찍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찍냐 하면 좌우를 먼저 찍어야죠. 최초 자리에요. 최초 자리. 대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넣으면 분명히 여기다 서요. 아니면 여기다 선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투척해야 될 자리는 여기나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요, 거의 여기나 2번이나 3번에 넣으면 바닥에 여기 와요. 떡밥이. 이렇게 해서 오는 거지. 이렇게. 또 헷갈리게. 이렇게 옵니다. 근데 4번이나 5번에 넣으면 가뜩이나 흐르고 있는데 여기다 자리가 잡히겠죠. 그럼 이거는 멀어지게 만드는 게 되고 집어를 물속에다가 막 흩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게 돼요. 이제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어군이 돼버리는, 집어군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산탄총 쏘듯이 쏘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좌우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수평 좌표 중에 제일 좋은 거, 수평 좌표 중에 베스트를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직 좌표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를 찾는 거죠. 거리. 2번이나 3번 중에 여기가 좋은지, 이 자리 그대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가 좋은지, 여기가 좋은지, 여기가 좋은지, 여기가 좋은지. 예를 들어서 2번에다가 기역, 니은이면 2번의 기역, 이게 최고 좌표인지, 3번의 기역이 최고 좌표인지, 반대로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앞쪽으로 들여야 되는, 목내림폭을 깊게 주지 않고 들여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좌표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고기가 빠지지 않았으면, 진짜 안 빠졌으면 이 안에 걸려요. 어디 반드시 걸려요. 자기 낚시에 확신이 없으면 이 과정을 못해요. 정말 중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을 중간에까지 뭐 하다 못하고 안 되겠다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정말 고기가 빠졌으면 기본기대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 체크가 되면 고기를 포착하면 집중 공략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 속고에서는 되돌림, 똑같은 떡밥을 넣고 하는데도 건드림, 입질, 이게 더 잘 나오는 포지션이 있어요. 내가 찌를 12시에 세워도 물속에서 채비가 어떤 식으로 자리가 잡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속고찌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 먼저, 띄워서도 별로 다를 게 없지만 속고찌리가 제일 명확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쪽을 먼저 찾아내야 되고, 이걸 충분히 찾아낸 다음에 떡밥의 크기와 터치를 더 정교하게 구사해야 돼요. 그럼 뭐 당연히
밥달기와 투척을 잘 해야 되겠죠. 활성이 떨어지면 이 개념은 먹성이 떨어진다 일 수도 있지만 활동성이 떨어진다 일 수도 있어요. 가을, 특히 지금 월동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을 있죠. 10월 말에서 한 11월 말 이 정도 대충 이때는 활동성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먹성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지면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대신에 정교한 구사는 반드시 갖춰야 돼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낚시를 해보시면 아마 갑자기 입질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저활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부력, 양글루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낚시 메커니즘의 기본이죠, 기본. 전체 메커니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이걸 먼저 점검하시기 바래요. 내가 투척해서 착지시킨 자리에 집어가 되잖아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우선이죠. 그래야 뭐 집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대류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을 해 보십시오. 대류 발생할 때는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속고질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라는 그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멘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짚어보셔서 원하는 구간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거기에서 손들지 말고 이걸 도전해서 한번 뚫어내 보시면 이 계절의 속고질이를 훨씬 재미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초급자용은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중상급자용입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일단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염두에 두셨다가 생각이 나면 구사를 하면 돼요. 근데 현장에서 초보분들은 이게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거 하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이걸 구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